자, 특허경영지도사 여러분, 직무교육 두 번째 시간, 산업재산권 제도에 대해서 물론 다 알겠지만,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산업재산권 제도라는 것은 반드시 기업 경영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기업의 그 오너들이라든가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가 특허라든가 이 지식재산권에 대해서 뭐 잘 아시다시피 세계 4위 출원국이라고 그러죠. 물론 이제 강한 특허가 얼마나 있는지, 세계적인 기술이 말하자면 금메달 감이 몇 개나 있는지는 뭐 보도된 바에 의하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산업재산권이라면은 뭐 특허나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으로 나눌 수가 있죠. 그래서 근간에 이제 우선심사라는 부분이 출원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이제 활용하다 보니까, 원래 우선심사라는 거는 이제 특허청이나 또는 이제 국가에서 뭐 이렇게 녹색기술이라든가 뭐 벤처기업 또는 이제 급히 필요한 그 세계적으로 막 그 후발 기업이 따라와서 이런 뭐 급히 필요할 경우에 꼭 필요한 특허일 경우에 우선심사를 받아들여서 우선심사는 이제 특허를 3개월 정도, 늦어도 한 5개월이면은 이제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주 교묘하게 누구나 다 우선심사를 신청하도록 서류를 만들기 때문에 지금 뭐 일반 심사가 뭐 18개월, 2년 걸린다면 우선심사도 1년 정도가 걸리는 이런 그 심사관들이 어려움에 있는 그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우선심사에 꼭 필요한 분이 있는가 하면 필요하지 않지만 빨리 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변리사들이 하다 보니까, 저희 나라는 제가 그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변리사들이 등록된 변리사가 한 10,000명 정도 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영업을 하는 변리사는 이제 한 4,000명 정도 되는데, 변리사와 특허청 심사관들이 서로 이렇게 자기 기술에 대한 평가를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 병원에 갔을 때도 뭐 내과 의사, 뭐 이비인후과 의사, 뭐 산부인과 의사, 정형외과 의사가 다르듯이 반드시 변리사도 여러분이 안다고 바로 이렇게 그 특허를 이렇게 명세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보다는, 뭐 반도체 설계하시는 변리사 또는 뭐 의학하는 변리사, 또 기계 전문 변리사, 그래서 변리사를 여러분들이 지정해주는 그런 거를 좀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산업재산권에서는 이제 특허라든가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가 있지만, 특허는 이제 청구항이 3개 이상 정도 돼야 그래도 기업에서 물건을 만들거나 이렇게 보호할 때 도움이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디자인이나 상표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디자인권은 여러분들도 남의 거를 이렇게 카피한다는 거, 저희도 이제 전문가지만 우리 연구원들이 이제 글 포인트라든가 또는 이제 그림을 그 웹사이트에서 우리가 사용해서 내용 증명을 받고 우리가 다시 그거를 협상해서 금액을 물어주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또는 이제 상표 같은 경우도 저희가 이제 국제 상표가 웨코라는 상표가 있는데, 이 상표는 저희가 지금 한 12년째 쓰고 있죠. 12년째 쓰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 상표에 대한 그 류가 전시 사업이라든가 또는 이제 국제 전시인데, 어떤 기업이 13년 전에 어떤 상품을 가지고 등록을 해 놓은 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지금 이제 계류 중에 있는데, 상표나 디자인권은 기업에서 상당히 조심해야 될 거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전문 변리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산업재산권 출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저작권은 이제 뭐 저작권이나 저작인접권, 산업저작권이 있고, 또 신지식재산권에서는 뭐 이 첨단 산업재산권, 특히 이제 반도체 설계가 중요하죠. 뭐
지금 이제 중국에서 화웨이나 이런 데서 반도체 설계를 하고 있다지만 거기에 대한 특허권이 미국에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핵심 설계는 아마 중국이 미국한테 국가적으로나 또는 방위산업이라든가 또는 이제 2차 산업에 대해서 밀리는 부분이 바로 반도체 설계죠. 물론 저희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이나 SK에서 이런 그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은 저희가 세계적이지만 그 설계할 수 있는 기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도 미국한테 우리가 좀 표현이 이상하지만 절절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든 게 자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저희도 많이 하고 있지만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또 이제 신상표권이라 해서 뭐 캐릭터라든가 뭐 지리적 표시 뭐 무슨 뭐 이렇게 청양 구기자 또는 뭐 어디 뭐 곰탕 할매 이런 게 바로 지리적 표시가 있는데 저는 이제 강의할 수 있는 부분이 산업재산권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산업재산권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특허라든가 이런 뭐 특허가 있고 그 다음에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특허는 이제 출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발명자가 자기의 그 발명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최대한 소명해서 표현을 한다면 뭐 특허는 제가 봤을 때 누구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기업에는 이제 그 직무 발명 담당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뭐 벤처기업이라든가 또는 뭐 지식경 인증을 받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특허는 청구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모두가 다 특허는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국제 특허는 또 내용이 좀 틀리겠지만 제 같은 경우에 특허를 변리사와 협의회에서 출원을 하게 되면 청구항이 뭐 5개를 출원했는데 심사관이 선행기술을 조사했더니 2개가 유사하다, 2개를 좀 이렇게 삭제하자 그러면은 저는 뭐 반드시 그냥 바로 삭제해 버립니다. 왜냐면 발명자이지만 제가 모르는 거를 선행기술로 찾아내는 게 또 특허 심사관들의 역할이고, 또 변리사도 찾지 못한 거를 심사관은 찾아내는 게 바로 우리 특허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용신안은 뭐 요즘에 거의 출원을 안 하는데 실용신안을 출원한다면 뭐 무심사로서 이거는 특허가 나왔을 때, 이중 출원이죠. 특허가 나왔을 때 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디자인과 상표입니다. 저는 이제 디자인과 상표에 대해서 분쟁이 앞으로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뒤에 가면은 제가 이제 남이 상표를 도용해서 어마어마한 부를 누랐다가 특허청에 이제 지식재산 조사하는 경찰한테 걸려서 여러 가지로 이제 그 구속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는데, 디자인과 상표는 항상 유념해 주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디자인과 상표는 기업에서 꼭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생산하는 업체는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 상표는 회사의 브랜드도 상표가 될 수 있고 상호하고 상표하고 틀립니다. 그래서 상표를 낼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저작권은 뭐 아시다시피 뭐 논문 같은 경우는 뭐 카피킬러에 걸리면은 논문이 이제 등록이 안 되지만, 아직도 이제 책을 낼 때, 저도 책을 참 많이 냅니다. 책을 뭐 그동안 한 10권 냈지만 통상적으로 이제 걸리는 그 저작권법에 해당되는 그 내용이 있고 저작권법에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 있으니까 그거를 잘 분리해서 하면 되는데, 기업에서는 저작권법에 걸리는 이유가 뭐가 걸리냐면은 홈페이지가 많이 걸리죠. 홈페이지에 내용을 다른 기업에 있는 걸 이렇게 갖다가 바로 올린다든가, 또는 이제 웹상에서 돌아다니는 사진을 올린다든가, 또는 뭐 기업의 어떤 제품 사진을 올린다든가, 이럴 때 이제 돈 조금 아끼려다가 이제 그 소송에 분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노심초사하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는 이제 상표 같은 경우는 뭐 특히 심하죠. 심하기 때문에 상표라든가 이런 거를 뭐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을 좀 여러분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증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처음에 이제 상표 인증을 받고서 한 1년 사용하다가 몰래 그 다음에 이제 상표 인증비를 안 주고 사용하다가 저한테 이렇게 걸려서 제가 내용 증명을 보낸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뭐 표현이 이상하지만 돈 몇 푼 아끼려고 기업에 망신당하는 것보다는
상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뭐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게 아마 시간적으로나 또는 법률적으로 또 여러 가지 송사에 말리지 않는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컨설팅 할 때 꼭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뭐 많은 기업들을 이렇게 평가하고 보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 그 상표라든가 디자인에 대해서 만약에 기업이 피해갔다 하지만 영업비밀보호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에 걸리면은 또 그것도 송사에 걸리는 겁니다. 뭐 여러분 잘 알겠지만 뭐 롤렉스에서 상표가 한국에만 1류부터 41류까지 있는데 그 모든 거를 상표 출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약에 내가 롤렉스 노래방을 만들었을 경우에는 뭐 한국에 변리사나 변호사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내용 증명이 롤렉스 노래방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반문해서 야 니네들이 뭐 노래방도 롤렉스 상표 등록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하겠지만, 이게 바로 이제 부정경쟁 방지법에 걸리기 때문에 모든 것은 분쟁의 소지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시간적 낭비와 또는 금전적 손해가 많이 나오겠죠. 그 상표도 유사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그 제가 이제 자동차를 비교를 했는데 실용신안이라는 것은 유틸리티 모델이라 해서 자동차가 움직이는데 꼭 필요하지 않아도 되는 게 이제 실용신안을 얘기를 하고 싶고요. 하지만 그 실용신안을 놓고 봤을 땐 또 특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표는 이제 브랜드라고 그러죠. 뭐 BMW라든가 뭐 벤츠라든가 뭐 제네시스, 뭐 현대, 뭐 GM, 포드, 뭐 피아트 이런 게 상표로 갈 수가 있겠고, 디자인은 요즘에 이제 형상 모델이죠. 제가 그랜저를 보니까 그 앞에 그 굉장히 그 라운드로 돼 있어가지고 다른 나라 차 모방이 좀 돼 있는 것도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것도 이제 분쟁 누가 이제 다 담당하기 위해서 피해 갔겠죠. 이제 특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즘에 그 자동차 2차전지 특허라든가 배터리 특허가 아마 상당히 많은데, 조만간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특허에 대해서 분쟁이 날 것 같아요. 뭐 변리사와 변호사의 이제 밥그릇 싸움이 날 것 같은데, 지금 변리사들은 이제 특허 분쟁은 재판이라든가 송사에 참여하게 해달라는 거고, 변호사는 안 된다. 너희들은 변리 업무만 해라.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요 기술에 대해서 잘 아는 변리사가 뭐 퍼센트는 잘 모르겠지만 참여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잘은 모르겠지만 제 의견입니다. 특허 경영을 가르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특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앞으로는 전 세계에서 배터리도 뭐로 만드느냐, 또 뭐로 만드는데 기능은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표 분쟁이라든가 또는 특허 기술 분쟁이 저는 이제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발명품을 가지고 특허를 받기는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선 심사도 있겠지만은 거의 다가 특허를 낼 때는 그 내가 한 발명품에 대한 그 소심이 있는 겁니다. 어떤 기술을 내가 만들어서 이게 특허를 받기까지는 발명자가 그 발명을 보호 장려하는 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특허를 소유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특허만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아마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아이디어가 물론 있어야 되겠죠. 뭐 우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지만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원래는 약이었던 것이 지금 콜라였고, 또 이 콜라를 만든 미국이나 콜라를 공급 안 해줬다고 유럽, 영국 측에서는 뭐 환타를 만들었다거나, 이게 다 바로 특허 경영과 연관되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요즘에는 이제 기업에서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비슷한 그 상품을 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게 다 이제 분쟁의 소지가 있는 거죠. 흔한 예가 이제 그 신데카 바이오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에테리에서 기술을 가지고 와서 이 기술 특례 상장된 기업인데, 이 기업은 이제 그 지금 만든 약, 그 A라는 약과 B라는 약, 무슨 뭐 진통제라든가 무슨 뭐 관절통 약을 섞었을 때 어떠한 물질이 나오는 AI가 분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에테리에서 AI 말하자면은 그 분석하는 그 인공지능을 만들어서 약을 두 개의 물질을 넣었을 때 어떠한 그
약에 대한 효능이 있느냐 이거를 만드듯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 약이었던 코카콜라가 우리가 매일 먹는 음료가 되는 경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제 특례 상장해가지고 그 기업이 상장돼서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고충을 겪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그 뭐 발명을 찐 발명이 아니라 그 다른 기업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보면 도용해서 카피했다 그러죠. 카피해서 자기 거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이런 아주 그 강한 기술이 안 되는 거죠. 뭐 지금 보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뭐 여러분 에코 뭐죠 2차 전지 만드는 그 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도 뭐 주가가 뭐 150만 원까지 갔었죠. 제가 한 10만 원대 그 에코프로비엠을 청주에 있는 회사인데 알았었는데 지금은 뭐 포항에도 공장을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어서 2차 전지의 그 선두 주자로 뭐 이렇게 포스코에 막 같이 하고 있지만 지금 주식이 이제 90만 원대로 내리다 보니까 일반 그 개미들이 따라가서 지금 이제 곡소리 나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뭐 20만 원 이상 간다 했던 게 지금 4만 원대로 떨어졌고 그래서 발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특허도 여러분들이 소신이 있어야지 그 다른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조사 없이 그냥 특허 검색 없이 그냥 기업을 한다든가 또는 특허를 출원했으면 그게 다 장롱 특허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에코프로비엠이나 카카오나 이런 분들 다른 애널리스트 물론 기업은 다 좋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추천에 의해서 따라가지 마시고 특허를 내서 여러분들이 기업을 한다든가 또는 여러분들 컨설팅 할 때는 반드시 권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인간이지만 로봇과 사업하는 것입니다. 로봇과 과연 로봇과 사업을 한다 이렇게 아이러니하겠지만 여러분 식당에 가도 음식을 배달하는 로봇이 있고 또는 요즘은 커피도 마찬가지고 또는 뭐 군대 부대라든가 또는 큰 식당에서는 음식을 만드는 섞는 것도 로봇이 하고 있고 뭐 로봇 대세죠. 뭐 근한 얘가 이제 다음 주면은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을 하는데 과연 얼마로 갈지 또는 삼성에서 로봇 기업에 투자하고 또는 뭐 여러 가지 학습을 도와주는 로봇 또 이게 그 환자를 도와주는 로봇이 대세인데 아마 앞으로는 이제 친구도 이제 로봇과 함께 할 겁니다. 뭐 물론 이제 많은 친구들이 있어야 된다지만 로봇과 함께하는 친구 뭐 요즘에 더 야한 얘기를 하고 싶다만 로봇이 아마 이제 친구가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로봇과 함께 하지만 그 창업을 할 때는 전문 분야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전문성이 있어갖고 창의력이 있어야 되겠고. 근데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창업을 한다든가 이 기업을 경영할 때는 두 가지가 좀 안 된다고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첫째는 용기가 없어 못하는 거죠. 용기가 좀 있어야 되는데 용기가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갖고 있고 또 펀딩을 받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투자를 받을 때도 용기가 없으면은 그게 잘못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다리 위에 서서 이쪽으로 넘어지면은 성공, 이쪽으로 넘어 사기가 된다고. 용기가 없기 때문에 투자 유치도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첫째는 이제 내가 좋은 기술 또는 이제 좋은 아이디어 또 좋은 특허를 갖고 있어도 용기가 없어 못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제가 그 바자카야라는 이제 특허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혈액순환 및 고혈압에 대한 개선 효과를 가지는 이제 어찌 보면은 이게 그 조성물 특허입니다. 이 조성물 특허지만은 제가 이게 인도네시아의 팔랑카야 섬이라는 인도네시아 팔랑카야 섬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세 개가 이렇게 같이 있는 섬인데 여러분 코타키나발루인가 그게 바로 이제 팔랑카야인데 여기서 나는 바자카야라는 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 가면은 제약상에서 나무를 팔고 줄기도 팔고 잎 파는데 저마다 효능이 틀리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가지고 특허를 냈는데 이 특허를 냈지만 결국은 이거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약품이기 때문에 건강식품이기 때문에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등록된 물질이 아니고는 제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인데 현재 바자카야라는 그런 물질이 식약처에 등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좋고 혈액순환 좋고 고혈압에 예방된다 하더라도 생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 특허를 갖고 있어도 사업을 못하는 두 가지, 하나는 용기가 없다, 하나는 식약처라든가 이런 의약품이 등록이 안 됐을 경우가 바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이하도 많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일라이트라는 돌을 가지고, 이 일라이트는 이제 충청북도 영동에만 나는 건데 뭐 일라이트를 가지고 화장품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일라이트라는 물질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질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 뭐 남자 여자 할 거 없이 머리 탈모 예방이죠. 그러다 보니까 탈모를 예방할 수 있는 샴푸가 너무 많아요. 지금 일라이트 가지고도 원래 일라이트의 기본 문헌에 보면 그 게이사 죽은 피부도 살린다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샴푸로 활용하고 또 무슨 뭐 이렇게 탈모에 좋다는 검은콩 가지고도 샴푸를 만들고 해서 머리 탈모 예방 겸 그 양모라고 그러나요? 머리 나는 샴푸 종류만 해도 거의 수십 가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물질을 써서 하는 것이고, 제가 지금 방금 설명했듯이 특허와 그 상품이 있어도 결국은 못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창업 부분인데, 자, 아까 얘기했지만 특허를 갖고 있고 또 제품이 있어도 제가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사실은 사업에 성공하는 부분은 딱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감해야 되죠. 물론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중요한 부분인데, 협업이 좀 돼야 되는 게 창업의 성공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허슬러. 자, 어떻게 보면 마케팅이죠. 그 다음 기술을 담당하는 해커, 엔지니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디자인을 담당하는 힙스터, 정말 예쁘게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창업 성공하는 3대 협업 조건이 비즈니스를 담당하는 허슬러, 기술을 담당하는 해커, 디자인을 담당하는 힙스터, 세 명이 만약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구성원이 있다면 반드시 저는 창업하라고 지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제 창업사관학교를 하나 만들 건데, 이 창업사관학교의 기본적인 이런 3개의 협업을 담당하는 거를 제가 좀 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저희는 이제 공학도다 보니까 여러분 컨설팅 많이 하시다 보니까 느끼겠지만, 이 특허를 가지고 창업을 한다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이런 과학과 공학은 다릅니다. 과학은 자연의 원리를 이해하는 학문이라면, 공학은 그거를 만드는, 구성하는, 응용하는 학문인데, 공학적으로 응용하는 학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설계입니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설계를 하는데, 설계는 4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로 개념, 머릿속에 있는 개념 설계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개념 설계 강의를 거의 뭐 이제 3시간 정도를 했는데, 다시 말해서 개념 설계라는 거는, 내가 집을 지을 때 만약에 싱크대를 만든다, 우리 와이프 키가 150이다 했을 때는 싱크대가 내려와야 되고, 우리 와이프가 170이다 하면 싱크대가 올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집에 가면은 화장실의 변기 높이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통상적인 높이기 때문에 어린아이한테는 발판이 있어야 되고 어른한테는 너무 낮습니다. 이게 바로 개념 설계, 구상 설계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설계, 기능 펑션 설계가 되겠죠. 아까 얘기한 대로 변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면 그게 바로 기능 설계가 되겠죠. 두 번째는 그런 개념 설계가 나왔으면, 세 번째 상세 설계 나와야 되겠죠. 어떤 위치에다가 어떻게 설치할 것이냐, 이게 나와야 되겠고, 네 번째 마지막에 이제 양산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능과 기계들이 뭉쳤을 때 그게 고장 안 나고 잘 돌아가게 하는 게 바로 생산 설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품 설계 4개가 된 다음에 이게 프로덕트가 되는 것이죠. 자, 이 프로덕트를 설계할 때는 설계가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면 다행이겠지만, 사실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설계 수정해야 되고, 수정한 걸 다시 이렇게 리바운드 해야 되는데, 이걸 보고 컨커런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컨커런트 엔지니어는 시간상 제가 자막으로 처리해 줄 테니까 요거를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과학과 공학은
과학과 공학은 다르다는 거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근데 과학과 공학이 다르다는 거를 잘 특허 경영에서 이해하시려면 선행기술 조사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특허 출원 4위국입니다. 전 세계 와이퍼에서. 그리고 저희 나라가 특허 출원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정부 부처에서 돈을 많이 버는 데가 바로 특허청이라고 하는데, 물론 다 어려움이 많이 있겠지만 특허청에서는 그 특허 수입료만 가지고도 운영을 할 정도로 특허 수입료가 굉장히 많다는 거는 정말 진짜 특허를 많이 출원한다는 얘기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누구나 다 우선심사 할 수 있도록 출원하기 때문에 우선심사를 비용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특허를 출원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선행기술 조사를 좀 미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자, 선행기술 조사는 특허청 사이트에 가면 키프리스라고 있는데 무료예요. 물론 이제 깊이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구글이라든가 돈 내고 하는 사이트도 있겠지만, 선행기술 조사가 완료됐을 때는 아까 공학과 과학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겠고, 공학과 과학을 이해하면 바로 특허 검색을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왜 제가 선행기술 조사를 하라고 했냐면, 강한 특허를 받아야 됩니다. 강한 특허는 기업이 아주 노른자 자산입니다. 아주 중요한 자산이기 때문에 기업이 흔들림 없는 게 바로 강한 특허고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건데, 강한 특허는 기술력을 특허로서 보호한 겁니다. 어떠한 기술력을 가지고 특허를 갖고 있는 거고, 그 특허에 맞는 청구한 대로 기술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물가정보라든가 그 정부의 제품을 판매할 때, 조달할 때는 이 특허와 기술력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달청에서도 그런 이제 기술력이 있는 상품을 조달 등록을 우선 해주는 거죠. 그런데 기술은 있는데 특허를 낼 수 없다? 또는 특허는 있는데 기술을 아까 제품 설계를 할 수가 없다? 이거는 약한 특허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기술 조사에서 강한 특허를 만드는 거를 여러분들이 피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산업재산권, 특허를 갖고 있든 디자인을 갖고 있든 또는 상표를 갖고 있을 때 강한 특허, 선행기술을 반드시 해서 그게 그 기존에 있는 것이냐 아니냐, 요거를 또 피해갈 수 있는 것이 뭐냐, 요거를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되고 특허경 지도자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기업의 오너들은 그런 거를 무시하고 뭐 직무발명도 잘 모르고 있는데, 반드시 특허가 있어야 직무발명 또는 그 지식경영 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 정보자금을 받을 수가 있고 또는 외부에서 침략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산권에서 기업이 아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 2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